네, 안녕하세요. 심플러트입니다. 8월 31일 매매를 또 마지막 날인데 잘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요즘에는 매매를 거의 하지 않고요. 네, 장중 중요한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들 잘 취합을 해서 공유를 좀 드리고 있는 바고, 그리고 좀 욕심을 줄였어요. 개인적인 어떤 주식 직접 투자를 통해서 또 수익을 얻기보다는 가능한 또 나를 뭐 심플러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맞다라고 일단 결론 내렸던 바기 때문에 그래도 일주일 동안 해보니까 마음도 좀 편하고요. 그리고 결과도 또 좋은 결과들의 아직은 아니겠지만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픈 만큼 8월달 정말 힘들고 아팠는데 그만큼 저는 조금 한층 더 성장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영상을 끊임없이 시청해 주시는 뭐 싫어요라고 항상 빠지지 않고 눌러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아픈 만큼 더 성장할 것이고, 네. 어떤 질타든 칭찬이든 달게 받고 또 반성을 하면서 차츰차츰 부족한 부분들 더 메우면서 한 발짝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달 힘든 만큼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만큼 9월달 또 10월까지 열어놓고 보면 시장은 상방으로 열려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듯 제가 추세의 어떤 흐름 자체가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왔다라고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바고요. 그리고 일주일 전부터 괜찮을 것이다. 하반 경직이 나온 부분이고 지금은 좀 모아갈 종목은 모아가 보고 그리고 또 낙폭 과다한 종목들을 쉽게 던지지 말고 또 평단가 조절을 해서 한번 끝까지 기업으로 끌고 가보자라고 계속적으로 좀 의견을 공유 드렸습니다. 일반 오픈 영상은 전체 구독자분들이죠. 제가 금요일을 제외하고 가능한 일주일에 3, 4번 정도는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바고, 그리고 주말에는 제가 거의 빠지지 않고 1개 이상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짧게는 15분, 조금 길면 20분 영상인데 그 주말 영상은 이렇게 썸네일을 보시면 다른 이미지로 되어 있어요. 이런 어떤 썸네일의 차이가 보이는 이런 영상을 놓치지 말고 한번 저를 처음 알고 들어오신 분도 많죠. 네, 주의 소개로 들어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제가 한번 들어가 보세요라고 해서 또 처음 들어오시는 또 지인분들도 꽤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어떤 썸네일이 다른 거는 제가 특별하게 조금 더 제가 좀 집중해서 공부해서 또 디테일하게 종목도 뭐 분석해 드리고 또 시황도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주식 매매 관련해서 어떤 제가 가진 또 기법, 노하우, 그런 매매 방법에 대해서도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잘 챙겨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도 잘 챙겨 봐주세요. 네. 이전에 제가 한 2달 전인가요? 네, 전기차 충전소 수혜주라고 베스트 3라고 언급드린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야 할 종목들 3가지가 무엇이냐면 1순위 S트래픽이 있었고, 2번째 현대퓨처넷, 3번째가 대유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S트래픽 이렇게 전기차 충전소를 종목을 공략을 했고 보유하신 분이라고 하면 혹시 이 영상을 못 봤다 그러면 한 번 더 봐주세요. 네, 봐주시다 보면 이대로 끝날 놈들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직장인 분들을 위해서는 이 2가지를 좀 언급드렸죠. S트래픽과 현대퓨처넷 언급드렸고, 그리고 대우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 단타 그리고 단기 스윙으로 한 번에 어떤 수익의 마디를 챙길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고 좀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네. 일단 뭐 중요한 것은 제가 뭐 이걸 꼭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썸네일 영상들 좀 잘 봐주세요. 네, 그게 답니다. 예, 그게 다고 자기의 것으로 또 뭐 삼다 보면 또 좋은 결과를 가지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일단 또 강조해서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종목들 차트 좀 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흐름이 굉장히 좀 탄탄했죠. 네, 하반 경직이 잘 나오고 있는 부분, 재차 이제 며칠을 했지? 한 2주간 조정받고, 맞죠? 그리고 기술적 지표를 제가 크게 2가지를 봅니다. MACD와 RSI 2가지를 크게 보는데,
이렇게 웅덩이에 풍덩 빠지는 그런 시점, 그때가 5일선 이탈과 동시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근 10일 이상 지속된 하락 이후에 첫 번째, 여기 봉이 캔들이 나왔죠. 십자 크로스가 나왔고, 그때의 기술적 지표를 확인해 보면 저점이 확인이 되는 구간이에요. 네, 확인이 되었죠. 여기 웅덩이 풍덩, 또 RSI도 웅덩이 풍덩. 이런 어떤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비중이 작으신 분들 혹은 뭐 삼성전자를 꼭 제가 예를 든 건 아니었죠. 이때 시점에 이러한 어떤 분위기, 같은 시그널을 나타내는 종목들에 대해서 쉽게 손절하지 말고 한번 모아가 보자. 그렇게 언급드렸던 그때를 좀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크게 떨어질 때는 추매 아니에요. 네, 추매하지 말고 지켜보고 있다가 돈을 들고 지켜보고 있다가 어떤 분들은 내려올 때마다 막 사는 분들이 있는데 좀 지켜보세요. 지켜보다가 이런 시점들이 확인이 되면 조금 사보는 거죠. 네. 삼성전자를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겠지만 어떠한 종목, 어떠한 그 시점이 올 때 꼭 이러한 것들을 또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도 안정화됐어요. 네, 3일 이상의 어떤 기간에 따끈한 어떤 수급이 들어왔고 그 대신 외국인이 크게 들어왔네요. 이거 들어온 것도 아니구나. 네, 연기금은 계속 팔고 있네요. 참 안타까운 흐름인데 일단은 뭐 외국인이 들어와 줬으니까 아이고 뭐 좋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흐름은 일단 8만원까지는 열어놓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때 매수한 그 비중은 8만원대에서는 조금 팔아보는 전략은 또 어떨까,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팔아보고, 저는 좀 다른 종목으로 이동했으면 좋겠는데요. 삼성전자. 네. 더 갈 수 있는데, 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뭐, 어쨌든 제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기법적인 것들 저는 이렇게 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낙폭 과대한 종목들의 또 이러한 흐름이 시그널들이 나온 것들이 있는지 한번 자기의 종목들에서 비교를 해 보시고 추매를 할 타이밍이 오면 추매를 해도 저는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좋은 장세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급 드렸어요. 네. 전기차 충전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 종목 S트래픽인데, S트래픽 좀 설명을 제가 드리면, 지인분께서 이제 문의가 왔어요. 계속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부분인데, S트래픽을 어떻게 매매하면 좋을까? 즉, 매수를 한 상태에서 끌고 가는 부분이죠. 네. 전 이때 좀 2달 전이니까 이때 설명드렸나? 네, 이때 그랬던 것 같고. 저는 그래요. 네. 장대 음봉이 나온 거는 좋지 않지만, 일단은 거래가 없이 크게 눌러줬다. 거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거래가 크게 없는 상황인데,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저점을 계속 올려준다.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추세는 우상향으로 잡혀 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추세를 복사해서 상방으로 갖다 놓아보고, 네, 그 저 위에 있죠. 그러면 약간 보수적으로 본다. 그러면 낙폭 과대했던 그 시점을 만들어 놓고, 네, 만약에 네가 갈 것 같으면 여기까지 갈 것이고, 그 대신 그 전에 최대 매물대가 지금 여기 좀 산적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좋은 뉴스와 함께 여기를 뚫으면 괜찮을 것이고, 만약에 뚫지 못하면 절반 정도는 익절을 챙겨보자.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5일선 이탈 전까지 끝까지 가보는 전략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가져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나누어서 샀으면, 분할 매수로 가져갔다 보면 반대로 분할 매수 했으니까 2번이든 3번이 좀 나눠서 팔면 되죠. 왜 한 번에 다 팔아요, 아쉽게. 네, 파신 분도 좀 많은 것 같은데, 보세요,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죠. 그러면 조금 팔아보고, 네, 팔아보고 제가 말씀드렸던, 네, 이렇게 추세 대략적으로 복사를 해봐야죠. 해봐서 좀 보수적으로 보면 여기 추세 하단 근접이 되죠.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봐서 좀 더 팔아보고, 네, 근접을 했으니까. 그런데 또 나머지 비중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나머지 비중은 5일선 이탈 전까지 한번 끌고 가보자. 왜 볼까요? 거래가 터졌으니까. 네, 그냥 거래가 아니라 어제와 다른 거래량이, 즉 어제는 100만 주, 오늘은 얼마죠? 네, 잠깐만, 뭐야,
200만 주구나. 200만 주. 오늘은 1,400만 주. 네. 7배 가까이의 큰 거래량이 동반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에 그냥 추세가 이탈하기 위해서 막 내려온다. 네, 낙폭 가대가 내려온다. 그렇게 보기가 좀 애매해요. 이전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반 이상 70% 정도는 그냥 익절을 해도 되겠지만 나머지 비중 끝까지 가져가 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어떤 매매의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번에 모든 걸 담지 말고 가능한 2번, 3번 나눠서 담아보고, 그리고 팔 때도 한 번에 냅다 다 던지지 말고 2번, 3번 나누어서 좀 익절을 하다 보면 끝까지 수익을 조금 크게는 뭐 못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배는 아프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함께 봐야 될 것이 또 현대퓨처넷이 있죠. 제가 이때 좀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매물대를 봐서 보죠. 현대퓨처넷 관련해서 큰 어떤 이슈가 부각되는 뉴스가 없다. 그러면 일단 이전 전고점까지는 도달한 거 보면 매물대 근접을 하기 때문에 일단 매도는 맞아요. 매도는 맞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종목과는 조금 다른 흐름이죠. 여기에 지금 박스권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를 만약에 5,000원대를 돌파하게 되면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점이. 예.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추세가 한번 이탈을 하고 좀 다르죠? 아까 그 종목과 이탈을 하고 좀 낙폭 가대 내려와서 반등의 어떤 초점에 맞춰질 수 있는 부분인데 SJP의 어떤 대장주 관점에서 좀 현대퓨처넷이나 대우플러스는 좀 따라가는 흐름으로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SJP를 좀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보시고요. 네, 나중에 또 시세가 마무리되면 또 제공략의 포인트로 잡아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전 전고점 여기 9,000원대를 다시 지지받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거래가 터졌죠. 수급을 좀 볼까요? 네, 여기 조금 담았네. 근데 단기성 자금 같은데요.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일단 수급으로 가는 종목은 아니고. 거래량이 크게 동반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신규 매수권은 불가능한 위치죠. 가진 분의 입장에서 끝까지 가지고 있는 비중만 한번 끌고 가본 전략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현대퓨처넷 돌아오면 공략을 하신 분이 있나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모든 이평선들이 이번 주 안으로 좀 밀집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박스권의 상단에서 맞고 다시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점차 어떤 여기 매물대를 지근지근 좀 해소를 하게 되면 5,000원대를 돌파하게 되면 다시 한번 위로 상방으로 열릴 확률도 여지를 남겨주시고 끝까지 현대퓨처넷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 네. 하고 있는 일들이 좀 다양할 것 같습니다. 네, 백화점 쪽에도 좀 어떤 시장을 확대하는 움직임도 보이는 부분이고요. 또 관련 뉴스들 함께 다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좀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우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대 양봉 중심선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큰 또 한방, 네, 뭐 몇 프로 갔지? 20%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상한가 갔었네요. 네. 쭉 시세를 뽑고, 한두 달 계속적으로 내려온 부분인데, 다시 추세를 우상향으로 좀 챙겨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약간 이탈했겠지만 중기 이평선 121선을 또 다시 돌파 지지가 나와서 우상향의 차트가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좀 애매한 것은 61선이 지금 꺾여서 좀 내려올 될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기간적으로 조정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나온 듯 해요. 그래서 기간 조정이 좀 보이면 네, 다시 한번 바닥을 좀 다지고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워낙 급등락이 좀 심한 종목이니까 제가 또 쉽사리 또 추천을 못 드릴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대우플러스는 좀 가벼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급등락이 좀 심하게 나온 종목이라서 제가 또 쉽게 또 계속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기 어려운 구조고, 매수를 좀 가져가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같이 흐름을 보시고요. S트래픽, 현대퓨처넷, 대우플러스 또 관련 뉴스 챙겨보시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의견대로 잘 참고해서 끝까지 매매를 좀 이어가서 수익을 극대화하시기를 또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도, 장중, 얼마까지 갔지? 8.5% 갔네요. 와, 진짜, 잘 가네요, 잘 가. 네. 개인은 열심히 팔고 있고요. 네, 외국인은 열심히 사주고 있고요. 안타깝게, 연기금은 또, 뭐, 차익실현 좀 던지네요. 네.
향후에 연기금이든 뭐 기관에서 또 공격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거나, 그리고 외국인은 또 좀 팔지 말지, 예, 계속 좀 담아주고, 개인은 열심히 팔고, 그러다 보면 정고점 돌파도 좀 눈앞에 두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크게 수익을 뭐 제 영상 보신 분이라고 하면 수익이 났을 거고요. 이때 2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재차 공략을 해보자, 없는 분은 공략을 해보자라고 이런 저점에서 또 비중을 뭐 작은 비중이겠지만 좀 채워가 보자라고 의견을 드린 바가 있고요. 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25만 원까지 떨어지면 손절입니다. 그 누가 그런 말 했어요? 저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요. 혹시나 떨어지면 더 담아야 할 종목이지 버려야 할 종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던 종목인데 무슨 손절을 해요 지금? 예, 손절 저는 별로 할 생각 없는데요. 네, 추세가 좀 가파르긴 한데 예, 잘 지켜가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또 4일간 올라갔죠. 만약에 여기 추세를 좀 이탈한다 그러면 조금 덜고요. 네, 그 추세를 잘 지킨다 그러면 끝까지 들고 가는 거죠.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런 방법도 이제 심플러 기법 중에 하나죠. 네. 네, 대략적인 추세를 좀 그어봤는데요. 약간 좀 삐뚤하네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좀 추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해서 왔다리 갔다가 하다가 추세에도 근접해서 다시 한번 상방을 뚫고 그리고 이전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예, 점진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능한 좀 천천히 가자. 진짜 좀 천천히 가자. 천천히 급하게 가지 말고 그렇게 계속 엉덩이를 뒤에서 당기고 싶은 그런 종목입니다. 천천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말까지 끝까지 스마트 매매 해보시고요. 갑자기 급등 나옵니다. 그럼 좀 팔고요. 팔아보고 또 꼬리가 오늘 좀 만들어져 있죠. 네,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분봉 보니까 뭐 난리 브루스 쳤던데요. 네, 쭉 올렸다가 쭉 뺐다가 또 여기서 쭉 뺐다가 예, 장난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거래량 장난 아닌데 이거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네, 한 100만 주 정도 종가 매수가 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주고받는 듯한 그런 그림이고요. 뭐 블록질인지 아닌지는 제가 좀 아직 조사를 덜 했고요. 네, 일단 향후 어떤 차트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 모든 구독자 분들에게 예, 오픈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연말까지 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이 매매하신 분이라고 하면 정말 큰 수익을 주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좀 제가 머릿속이 좀 복잡해서 여기 갔다가 저리 갔다가 좀 뒤죽박죽이기 하고 그리고 오늘따라 또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 제가 또 친한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약간 긴장도 되고 말도 잘 안 나오고 그러네요. 네. 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저도 인생의 터닝 네, 포인트를 잡을 것이고, 네, 저도 개인적으로 좀 더 견고하게 우상향의 인생 차트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연말까지 심플러TV 응원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고 꼭 투자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감사하고요. 고맙고요. 네, 감사합니다. 심플러TV였습니다.